스타리아, 전기차 이런 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5,800km를 주행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알고탑니다. 갑자기 사지 말라니 놀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스타리아 전기차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스타리아에 대한 거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불편하다, 저래서 불편하다,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사면 후회할 것 같은 분들, 별로일 것 같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타고 있고 저에게는 굉장히 결이 맞는 자동차입니다. 다만 저에게 잘 맞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라서 맞지 않는 경우 3가지와 스타리아라서 맞지 않는 경우 5가지, 이렇게 총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차라서 안 맞는 경우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 환경이 불편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를 사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충전 환경입니다. 충전 환경이 불편하거나 요금이 비싸면 전기차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밥이 없다면 더더욱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집밥이라는 거는 내가 어디를 굳이 이동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안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을 집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밥에 대한 요금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이동식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요금을 계산해서 따져봤을 때 1kW당 150원 전후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러 가게 되면 2배가 넘는 300원 이상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주거 환경에서도 요금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경제성이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300원을 넘게 주고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전기차라는 게 엄청나게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는 경우도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충전 환경이 잘 되어 있더라도 우리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몇 대인지, 그 대수만큼 전기차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충전할 때 실제로 붐비는지 붐비지 않는지, 요금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보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기차 충전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주유소 가서 잠깐 주유하고 오면 되지, 그 막 10시간, 15시간씩 충전하는 거 시간 낭비나 불편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다릅니다. 퇴근하고 와서 충전기를 꼽아 놓고 출근할 때 다시 뽑고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12시간을 충전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충전하는데 내가 직접 소비하는 시간은 뭐 5분도 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훨씬 더 충전하는데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충전 환경에 관한 부분이고요. 충전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가 편할 수도, 때로는 전기차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이 점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 급하시거나 계획적이지 못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성격이 나쁘다 좋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많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출퇴근만 하고 우리가 정해진 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움직일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여분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을 해두고 베이스로 깔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조금 귀찮다고 해서 충전 내일 해야지, 또 다음날이 돼서 조금 남았는데 내일 해야지 하다가 오늘 갑자기 나갈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차를 써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 충전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배터리도 충전을 해놓고, 또 내가 여행을 가는 그 동선 안에서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충전소가 있는지, 혹시 뭐 밥을 먹는 곳에 충전소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들리는 곳에 충전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거를 아예 확인 안 하고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막 어플에서 근처에 있는 충전소도 찾고 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많아질수록 전기차 타는데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거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계획적으로 이동 가능하신 분들이 전기차를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전기차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타면서 하나하나가 다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라서 불편한 점, 단점들을 꼽자면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만큼 논쟁거리가 될 만큼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기차 불편하다, 화재 위험이 크다, 그리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애당초에 아직 전기차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기차를 사기 전에 이 전기차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아쉬운 점들이 나는 감당 가능한지, 그리고 이 장점들이 나에게 정말 좋은지 충분히 알아보시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신 다음에 이 전기차를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기차라서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전혀 아쉽지도 않았고 실제로 불편을 크게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저에게 잘 맞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전기차라서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스타리아라서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스타리아라서 승합차라서입니다. 승용차만 타보신 분들은 이 승합차를 처음 타고 특히 스타리아를 타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와 이 승합차 스타리아는 모든 것이 다르고 장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립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는 시트 포지션도 낮고 운전자 이 포지션도 낮고 핸들 포지션, 시트 포지션, 회전 반경, 높이, 시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승용차와 스타리아는 너무 많은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른 채 처음 이 차를 구매하시고 타시게 되면 세상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종류의 차가 처음이라고 하면 요새 쏘카도 잘 돼 있고 카쉐어링 같은 게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렌트카를 돈을 써서라도 이틀, 3일, 며칠이라도 이 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출퇴근도 해보고 내 생활 반경에서 움직여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스타리아 같은 거를 사면 꼭 이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지금 제 차에 사이드 스텝이 설치가 안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저도 알아보면서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약 2달간 5,000km 이상을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이랑도 많이 타고 부모님도 모시고 다니고 할머님도 모시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올라타면 되는데 이 높이 자체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좀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이드 스텝을 설치를 해야겠구나 싶어서 카페를 다른 분들은 어떤 제품을 설치했는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회원분께서 사이드 스텝 설치를 위해서 어떤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전기차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고객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답변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전기차는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면 배터리 보증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사이드 스텝을 설치를 못 한다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서는 순정 상태에서 이 사이드 스텝을 부착을 하게 되면 순정 상태 외 튜닝 구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배터리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차를 띄워봤을 때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있고 배터리를 고정하는 부착물들이 되게 폭넓게 고정장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고정장치와 사이드 스텝이 맞물리게 되면 사이드 스텝이 충격을 받았을 때 배터리까지 충격이 전해질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카니발 같은 차량도 그렇고 이런 스타리아 같은 차량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이드 스텝을 설치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심지어 리무진에는 순정 액세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설치해도 되지 않냐라고도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면 배터리 보증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차 환경이 협소하신 분들입니다. 스타리아는요
전장 5255mm, 전폭 1995mm, 전고 1990mm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차는 카니발보다 10cm가 길고 25cm가 높습니다. 그만큼 큰 차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차 규격이 옛날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약 10년이 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면적이 조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 가끔 마트를 가거나 부모님 댁에 가거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주차를 할 때 간간히 이 주차면에 차가 꽉 차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자주 방문하시는 곳이라고 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주차면에 꽉 찬 게 차를 주차하고 나는 이제 잘 됐으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옆에서 차가 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는 잘 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세차를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전에 전직 디테일러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차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세차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가 여기 팔이 잘 안 닿습니다. 여기도 안 닿고 여기도 안 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세차장에 있는 사다리에 올라가도 여기 가운데는 손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그 세차 봉 같은 걸 이용해서 세차를 하고 있긴 한데 그걸 이용해서 하더라도 세차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세차를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하나 왁스도 발라야 되고 저 위에 코팅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열, 2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기 같은 거를 돌릴 때도 차문 열고 앞에 청소하고 뒤에 청소하고 이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의자 다 당기고 3열 청소해야 되고 또 뒤로 가서 4열까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많이 타고 다니시는 경우에는 실내 청소하는 데만 해도 청소기 돌리는 데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차를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차는 소모품이다. 나는 그냥 차를 편하게 탄다. 차 좀 더러워지면 어때? 이렇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는데요. 저처럼 이 세차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 차를 세차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차를 즐겨하지 않으신 분들 한번 세차할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 주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차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부분은 캠핑카로 개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승 선택을 참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스타리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기도 했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보조금 때문일 겁니다. 11인승이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서울, 경기권 이런 도심을 기준으로 해도 1,950만원,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많게는 3,500만원까지 정말 많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11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뭘까요? 11인승이고 승합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기차 샀다고 해서 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승합차라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놓고 나는 이제 보조금 많이 받았으니까 캠핑카로 개조해야겠다 해서 막 의자 띄고 이렇게 개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고 상관없다라는 분들의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11인승이라서 승합이라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걸 지키지 않으면 이 보조금은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 운행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년인데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사는 지자체의 의무 운행 기간, 이 11인승 승합차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인승을 사셨다면 2년, 3년 그 의무 운행 기간 동안은 이 차를 건드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누가 볼 건데, 누가 내 차를 와서 볼 건데 하시는 분들은 4열을 잠시 띄워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또한 분명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2년, 3년이 지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그 개조가 있습니다. 황제 시트라는 건데 뭐 한 7인승이나 8인승 이렇게 개조를 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탈 수 있으면서 의자 하나가 전동으로 눕히기만 하면 바로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 또한 그때 알아봤을 때 만약에 보조금을 받은 거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행하지 않을 거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시간만큼 저처럼 좀 참을 수 있다. 나는 그때까지는 좀 불편해도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조금 그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 건드려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정말 괜찮은 차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으니까는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캠핑카로 개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PV5 카고 모델을 많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캠핑카를 자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캠핑카로 개조를 하고 싶거나 뭐 이동식 사무실로 개조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카고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에 관한 부분 3가지, 그리고 스타리아에 관한 부분 5가지, 총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어떤 분들은 사륜이 없어서 불편하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불편하다, 정말 다양하게 나는 이런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차를 사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개인의 편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알려드려야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차를 고민 중이시라면 제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타보기도 하시고 전시장에 가서 차량을 보시기도 하고 렌트카나 카쉐어링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운행해 보시기도 하고, 꼭 스타리아 전기차가 아니더라도요, 스타리아 내연기관만으로도 스타리아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는요, 무작정 이 차를 타보지도 않고 생각만으로 구매를 하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 고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점들이나 또 다른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좋은 장점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죠. 다인원이 이동할 일이 많거나 이런 승합차에도 매력을 느끼거나 큰 차가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정말 좋은 차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스타리아를 고민하면서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되게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차를 사지 않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